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도쿄올림픽 열립니다. 개막식을 앞두고 근데 후원 기업들이 개회식 등 참석을 고사하는가 하면 올림픽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TV 광고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기업들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지 않는 배경, 또 경제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월세 갱신률이 높아지는 등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받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실제 주거 안정 효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 내일 모레입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신나야 할 것 같은데 걱정도 많은 올림픽인데 올림픽에 후원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막식에 보통 많이 참가를 하는데 후원사 회장이나 관계자들 이번에 많이 안 가나 봐요. 예,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도쿄올림픽. 예. 1년 연기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해프닝을 겪은 끝에 드디어 이번 23일 날 공식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예. 개막식은 오후 8시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과거 역대 올림픽이 어떤 전 세계인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상당히 걱정되는 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주받은 올림픽 또는 더티 올림픽, 더러운 올림픽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예. 촉각이 가장 빠른 기업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이 메이저 기업들 토요타를 비롯한 숱한 많은 일본의 도요타 올림픽 공식 후원사들이 예.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 사실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써왔던 게 후원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들이 도쿄올림픽에 돈을 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회사 마케팅 이미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텐데 그쵸. 거꾸로 참석하지 않겠다, 광고하지 않겠다. 여기 지금 토요타라는 일본 회사가 지금 앞서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이번 올림픽을 바라보는 전 세계인들의 어떤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더러운 올림픽이나 저주받은 올림픽을 토요타 등 이런 후원사들이 도와줘서 가능케 됐으니까 예. 결국은 공동 책임론이 기업들한테까지 밀어닥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지금 후폭풍이 두려워서 기업들이 스스로 올림픽 참석 또 광고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특히 토요타라는 회사는요. 네. 일본의 국민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큽니다. GDP에서 일본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오랜 기간 일본 국민들과 운명을 같이 해왔고 제국주의 일본 시대 때는 예. 메이지 국왕이 직접 그 토요타로 찾아와서 자동차를 좀 잘 만들어달라. 물론 그 목적은 자동차를 타고 대동아 공영권을 하겠다. 외국을 침략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토요타는 국민 기업으로서 일본의 상징 같은 회사인데 예. 토요타에서 참석하지 않겠다. 이것은 일본 내부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올림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내고 욕을 먹을 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은 게 그렇게 수많은 후원금을 냈는데 특수도 없고 마케팅도 못하고 손해도 많을 것 같고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판단이 다른 어떤 이 직업인들보다 빠른데요. 예. 그동안에 돈을 많이 써서 손해가 막심하지만은 네. 여기서 또 토요타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어떤 거요? NEC라든지 네. 또는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막식에 참석하고 또 광고를 많이 했다가 일본 국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여기에 일본 기업이 도와줬기 때문에 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예. 지금부터 생기는 피해가 그동안에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네. 지금이라도 손을 떼는 게 낫겠다. 다만 예. TV를 통한 전 세계 중계가 될 테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일본을 벗어난 다른 나라에서는 광고를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TV를 통한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해서 유선으로는 또는 무선으로는 일부 광고를 합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예. 매우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TV를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이 그 기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투자 대비 효과는 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우 제한적이겠죠. 그 보통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 체육 축제이기도 하지만 예. 경제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경제 올림픽이라고도 불리고요. 일본에서는 이번에 올림픽이 무려 3번째입니다. 도쿄 올림픽 3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네. 1940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에 도쿄 올림픽을 유치했다가 예.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때 1940년 올림픽, 정확하게 80년 전 올림픽은 취소됐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1964년에 예. 올림픽을 또 개최합니다. 그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지금 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이라는 거 있죠. 네. 고속 열차.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예. 바로 신칸센을 올 도쿄 올림픽 개최에 동시에 맞춰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와 오사카를 초고속 열차로 오고 가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가장 빠른 초기술이었거든요. 예. 이것은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국에서 14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 우리가 다시 세계 선진국 대열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요. 예. 당시에 일본 전자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V를 그 도쿄 올림픽을 전 세계로 중계를 했고 그 이후에 일본 전자산업이 우리 워크맨이나 소니 TV나 이런 게 그 이후 한 세계를 30년간 평정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본은 이번 2021년 올림픽도 이 올림픽 이 경제 부흥에 다시 한번 도화선에 불을 지피자. 그래서 부흥 올림픽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예. 23조나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전도 찾기는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 여론에 반하고 또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네. 중국 못지않게 코로나를 중간 정폭시킨 나라로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매우 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도시락도 한국에서 공수한 음식들로 따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도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좋은 경기력으로 우리가 TV에서 많이 응원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이 이제 응원 소리가 없으니까 맥 빠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서울 아파트를 계약을 비교해 봤더니 임대차 3법 임차인들에게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예,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대책 장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예.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임대차 3법을 실시하니까 임차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해졌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자,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대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첫 번째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2년 지나서 앞으로 내가 2년을 더 요구했을 때 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이상을 받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제자 이 세 개가 지금 다 시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임대차 신고제만 올 6월달부터 7월달부터 시행이 됐고 네. 그전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시행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 1년 지난 결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100군데를 조사해봤더만은 종래에는 이 계약을 2년 끝나고 나서 다시 2년을 더 살겠다고 한 사람이 약 50% 정도였는데 이게 70%대로 훌쩍 올라갔더라. 예. 그렇다 보니까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결국은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게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좀 더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인데 네. 그런 정책적 목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해서 다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임대료도 당초 법에서 정한 대로 5%를 넘지 않았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임차인들에게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공식 발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도움이 된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시장에서 일부 시장의 전문가들은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의무화시켰으니까 계약을 갱신해서 좀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많아졌는데 네네. 그것은 입법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 주인들이 내가 집에 들어간다, 당신 좀 나가달라 이래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고 그 바람 또 자기의 집이 몇 채 있는 사람들은 그 임대차 하는 물건을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시중에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적어졌다. 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임대차 갱신률은 높아졌지만은 저기에서 집을 새로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는 통계로 안 잡히는 거 아니냐. 네. 그 바람에 전세 매물이 줄어서 전세값이 오른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 전세 시장에서 분쟁이 많아졌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당초의 입법 목표 그러니까 임차인이 좀 더 오래 살게 하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시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전세 가격이 새로 크게 뛸 수 있다.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 통계로서는 아주 함부로 뭐 찬반 여부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 존경받는 분도 상당히 많죠. 근데 반대로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그 같이 일하는 동료, 부하 직원들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벼락 출세를 하면 제가 누구 말하는지 아세요? 예, 사람이 조금 간이 붙는 그런 경향이 그래요?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네. 덕망이나 인격보다는 단순한 실적만 보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좀 인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러는데 LG라는 곳, 예. LG 생활 건강이 있습니다. 예. LG 하면 정도 경영 스스로 착한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작년에 35세에 아주 그 여성 기업인, 젊은 여성 기업인이 국내 최연소 상무에 올랐습니다. 네. 임모 씨라고 있는데요. 예. 이분은 뭐 온더바디라는 그런 화장품에 혁신을 이룩했다 해서 앞으로 우리 경영계를 끌 어떤 신데렐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지금 LG 생활건강의 이 최연소 임원이 직원들에게 아주 입에 못할 소리, 아주 욕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대요? 뭐 후지다, 너 바보니 뭐 더 이상 있습니다만 요것은 이게 욕이 되기 때문에 비방용이군요. 예, 여러 사람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꺾게 했다. 실제로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예. 최근에 상관의 이 갑질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네. 때문에 네이버가 이렇게 휴유증을 치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가장 젊은 직원 또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는 30대의 최연소 직원이 옛날 그 선배들의 저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나쁜 것 중에 갑질 행사를 한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게 큰 암운을 던지는 그런 하나의 인사 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너 이렇게 후지냐, 너 바보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무라는 그 분이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못돼서 자기는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아무튼 이 사회가 점점 더 복잡화되고 젊은이들 MZ 세대들이 새로운 창의성을 요구하면서 특히 인격적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네. 그런 면에서 중간 간부들 또는 기업에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기업 경영의 성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기업마다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는 그때 잠깐은 지금도 대기 발령시킨다고 하는데 이때는 잠깐 조치를 취하고 나서 또 반복되는 게 이거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저 대목 사실 그 사람의 생각보다도 조직 문화가 네. 결국은 이 상하 관계에 있어서 상사가 하사에게 그러니까 부하에게 모든 것을 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이런 문화에서는 기업이 창의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를 가보면 애플이나 이런 회사의 분위기와 우리나라 회사의 분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예. 결국은 그 회사는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도 다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갑질 문화로 인격 존중 이런 것을 떠나서 회사의 생산성이나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은
갑질이라든지 윽박지르는 문화보다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만발에 꼽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이렇게 자리가 높아질수록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이 강해지나 보죠. 박사님 어떠세요? 그런 경우도 뭐 저 또한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럴수록 이제 벼가 오래되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얘기가 익을수록, 있듯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면에서 이 경청의 리더십, 다른 사람의 얘기를 친솔하게 잘 듣는 리더십이 결국 많은 부하들에게 스스로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문화를 혁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